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텍 아미랩 통합과정 2년차 오현빈입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 할 논문은 세그멘트 애니띵이라는 논문으로 올해 23년도에 메타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간단하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자 시도했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해보셨겠지만 데모가 있어서요. 데모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를 실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이미지 인코더가 혹시 화면 공유 아직도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호버링 하면서 세그멘테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딸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운딩 박스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마스킹을 할 수도 있고 그리드 전체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마스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컷아웃은 뭔가요? 컷아웃은 그 마스크를 하나하나씩 이제 그 마스크 영역에 맞게 따는, 눕기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눕기가 따지나요? 어, 잠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드 세그멘테이션인지 소프트 세그멘테이션인지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떤 의미의 눕기인지 잘 여기에서 컷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좀 렉이 먹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음, 컷아웃 오브젝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매팅은 아닌가 보네요. 네. 눕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방금 보여드렸던 데모처럼, 어, 프롬프트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라든지 바운딩 박스 같은 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요.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하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각각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rge language 모델 더 말씀을 드리면 웹스케일 데이터랑 그다음에 특정 뭐 pre-trained 태스크 예를 들어서 next token prediction 같은 태스크로 학습된 LLM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징으로는 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로샷 또는 이제 퓨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원심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NLP뿐만 아니고 컴퓨터 비전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예시를 들은 건 클립이나 얼라인 예시입니다. 클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밑에 아래 그림은 이제 클립이 달리에서 어떤 그 달리라는 전체 큰 이미지 제너레이션 시스템 하에서 텍스트랑 이미지를 얼라인 시키는 모듈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크게 말하고자 하는 점이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애니띵 모델이라는 게 전체 큰 large 시스템 안에서 어떤 하나의 컴포지션 모듈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릭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른 모듈과 함께 어떤 컴포지션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하고 랭귀지 인코더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발전을 했는데도
이제 NLP 쪽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인코더를 어떤 비전 태스크에 대한 수많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는 컴퓨터 비전 프로블럼의 스코프가 너무 넓었고요. 또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는 그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같은 거는 웹 크롤링이 안 되는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자 했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들은 세 가지 컴포넌트들을 예시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태스크고, 두 번째는 모델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맞는 어떤 모델을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진을 도입합니다. 파이프라인을 소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어떤 태스크로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지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저자들은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수행을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모에서 프롬프트로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바운딩 박스를 받을 수도 있고 마스크를 받을 수도 있고 프리폼 텍스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받았을 때 모델이 해야 되는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밸리드 마스크를 아웃풋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그멘테이션 프롬프트는 예를 들어서 포인트라고 했을 때 포인트가 가리키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앰비규이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한테 찍혔다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가 셔츠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모호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아웃풋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선택지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어떤 리즈너블한 마스크는 뱉어야 된다라는 그 태스크를 만들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셔츠에다가 딱 점을 찍었는데 제가 실제로 데모를 돌려본 결과인데 셔츠에 찍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 전체에 찍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앰비규어티가 존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인데요.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는 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될까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프롬프트 인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맺는 마스크 디코더가 존재하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라든지 포인트 박스 텍스트 같은 여러 종류의 플렉서블한 프롬프트를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지 인코더는 실제로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데모 페이지에서 처리를 할 때 아까 잠깐 로딩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먼저 전 처리를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해놓고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위에서 여러 개를 찍을 수가 있었잖아요. 앞에 전 처리해 놓는 건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뒤에 프롬프트만 계속 이제 마스크 디코더가 처리를 하게 해서 리얼타임하게 이제 동작을 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그 앰비규이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크가 어떤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아웃풋 마스크를 총 이제 여러 가지를 뱉게 하는데 그 논문에서는 세 개로 이제 지정을 해놨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홀이라고 해서 아까 셔츠를 입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 음, 팔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을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인데요. 언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NLP 태스크에서 GPT-3를 학습을 할 때는 커먼 크롤 같은 웹 크롤링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같은 경우는 웹 크롤링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코 데이터셋 같은 이런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자체가 내추럴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크롤링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엔진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데이터 엔진이라는 거는 3스테이지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모델 인 더 루트 데이터셋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어시스티드 매뉴얼이라고 해서 쌤을 기존 어떤 그 존재했던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의 학습을 먼저 시켜놓은 다음에 그 셈으로 마스크를 아웃풋을 뽑고 그 아웃풋 위에서 어노테이터가 리파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리파인된 마스크를 가지고 다시 셈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번엔 리파인 안 하고 남은 마스크 영역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2단계까지 얻은 마스크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이 fully 어노테이션을 오토매틱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했을 때 기존 이미지 대비 최소 11배 이상의 이미지 수와 그다음에 대략 한 400배 이상의 마스크를 가진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성시킨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어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스크를 가진 이미지도 포함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얘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마스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세그멘트 애니띵이 어떤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LP에서 어떤 높은 제로샷이나 퓨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수집한 많은 데이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같은 어떤 특정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인프런스 시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너럴라이저블한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되는데 프롬프트라는 거는 포어그라운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운딩 박스가 될 수도 있고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리폼 텍스트라든지 논문이나 데모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외에도 어떤 프롬프트를 잘 조작을 해서 모델에 넣을 수만 있다면 전체 이미지에서 내가 가리키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 인포메이션만 줄 수 있는 모든 프롬프트를 모델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컴포지셔널리티 개념이랑 좀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겨를 잠깐 보시면 프롬프트가 어떤 물체를 세그멘트 할지 인디케이팅 할 때 앰비규이티가 있어서 모델이 뱉는 마스크는 위에서부터 이제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파트가 될 수도 있고 서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리즈너블한 어떤 마스크를 뱉어내야 되는 태스크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런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런 태스크가 되게 내추럴한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태스크 자체가 제로샷 트랜스퍼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트레이닝 태스크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이터레이션이 11번 돌아가게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50대 50 확률로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에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스크가 있으면 그 위에다 바운딩 박스를 경계면에 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랭스를 퍼터베이션을 10%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50대 50 확률로 포인트 또는 이제 바운딩 박스를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로 모델에 넣어서 마스크를 한번 이니셜로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프레딕션 된 마스크를 가지고 그 위에서 한 번 더 포인트를 찍게 되는데요. 또 보시면, 프레딕션 된 앞에서 이제 이니셜에서 프레딕션 된 마스크 리즌이 여기라고 하고, 그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마우스가 온라인. 어, 잠시만요. 여기 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단계에서 뽑은 프레딕션 마스크가 여기 이제 보라색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GT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부분은 맞는데 여기 바깥 부분은 에러 리즌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 에러 리즌 하에서 이제 또 포인트를 그 위에 찍게 됩니다. 그래서 찍게 되었을 때 이 포인트가 first negative region이면 얘가 foreground고 그 다음에 얘가 first positive region이면 얘가 background 포인트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찍고 그 위에 또 한 번 그 기존에 그 앞에서 마스크 프레딕션 했던 그 마스크가 있으면 그 마스크를 스레시홀딩을 하지 않고 얘랑 포인트랑 같이 넣어서 한 번 더 마스크를 프레딕션 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까지가 이니셜 마스크를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까지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에러 리즌 상에서 포인트를 하나 찍고 그 포인트 플러스 아까 저 프레딕션한 마스크 있잖아요. 쟤를 스레시홀딩 하지 않고 포인트랑 네. 포인트를 찍었을 때 그 마스크랑 얘 그 기존 프레딕션 마스크의 프레딕션 정보를 같이 넣어서 한 번 더 프레딕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레딕션을 진행한 다음에 이 과정을 8번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얘 8번째 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번의 이터레이션을 더 넣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터레이션 보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기존의 포인트뿐만 아니고 그 프레딕션된 마스크를 언스레시홀딩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를 안 넣고 기존 프레딕션된 마스크만 넣어서 한 번 더 프레딕션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8번의 이터레이션 가운데 한 번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터레이션 과정에서도 한 번 집어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들어가는 입구로에 들어가는 입력은 바운딩 박스랑 포인트가 주고 첫 번째만요. 네네, 첫 번째만. 바운딩 박스랑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니셜 마스크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널 틀린 에러 리즌에 대해서 네네. 포어그라운드인지 백그라운드인지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리파인한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뭔가 그렇게 리파인된 마스크를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마스크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네. 다시 새로운 프로젝션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가 버벅해서 돌아가는 리파인하면서 그 리파인된 마스크를 입력으로 집도를 합치시키는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프레딕션하고 GT 사이의 에러 리즌 상에서만 포인트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리파인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파인 하는 과정이 맞는 것 같고, 그 과정을 총 11번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총 11번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 말고 마스크 프레딕션 이제 정보만 넣는 그 과정이 가운데에도 한번 추가되고, 마지막 부분에도 한번 추가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그 어떤 포인트 자체를 찍는다는 게 그 유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을 모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저가 어떤 실제로 포인트를 찍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찍는 행위 자체를 어떤 익스터널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익스터널 인포메이션이 없어도 마스크 프레딕션을 잘 하도록 추가적으로 안에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논문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때 새로운 포인트를 넣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 이미지 안에 몇 개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는 첫 번째 단계 때 쓰고 일부는 두 번째 단계 때 쓰고 이런 식인 건가요?
어, 그, 포인트 자체를 애초에 이니셜 프레딕션은 여기 되어 있잖아요, 마스크가. 그러면 그 프레딕션을 하고 여기 뒷지가 있을 때 가운데 부분 말고 남는 부분 있잖아요. 그 남는 부분에 해당하는 리즌에서 포인트를 그 안에서 유니폼리하게 랜덤 샘플링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아까 포인트를 찍었을 때 그 사람이 셔츠가 마스크일지 사람이 마스크일지 미리게 있었는데 거기서 GT는 어떤 리즌을 말하는 차이인지. 얘는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총 여기에서 보시면 마스크가 총 3개가 나오잖아요. 이 3개 중에서 얘가 컨피던스 스코어도 같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로스를 이터러티브하게 학습을 시킬 때 가장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거에 마스크만 이제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 시킵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이 마스크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순서가 오브젝트랑 파트랑 서브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랭크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멀티플 3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김건우 학생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이제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 시킬 때 그라운드 트루스랑 매칭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마스크가 프레딕션을 3개를 뺐거든요. 그 3개 중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로스를 매칭시켜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야 되는데 그때 로스는 포컬 로스랑 다이스 로스를 섞어 쓰고요. 이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 시킬 때 마스크 중에서 스코어 값이 제일 높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 마스크에 대해서만 로스를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IOU 프레딕션 헤드는 그래서 이 컴피던스 스코어가 프레딕티드 IOU로 매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떤 모델이 마스크를 뱉을 때 마스크뿐만 아니고 스코어도 같이 뱉게 되거든요. 그 스코어 자체를 예측하는 모듈을 학습할 때 이 로스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는 이제 MSE 로스를 쓰는데 그 프레딕션 된 마스크의 그라운드 트루스랑의 IOU랑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IOU 프레딕션 했던 값하고의 MSE 로스를 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그 태스크가 이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을 학습시키는 프리트레인 오브젝티브였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한 걸 모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모델이 인퍼런스 타임에서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오더라도 잘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고 논문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어떤 모델의 이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리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보만 주게 되면은 쌤이 이제 세그멘테이션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아래 두 비디오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한 두 예시인데 첫 번째는 그 쌤 모델 앞에 간단한 이제 캣 오브젝트 디텍터를 붙여가지고 바운딩 박스를 뽑은 다음에 그 바운딩 박스를 그냥 쌤에다가 넣으면 그 캣에 대해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는 이제 AR이나 VR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VR 같은 어떤 그런 헤드셋을 꼈을 때 유저가 어떤 게이지 포인트가 찍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게이지 포인트가 쌤에서는 프롬프트가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포인트를 따라가면서 얘가 세그멘테이션 하는 뭐 그런 예시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시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외에도 논문에서는 제로샷 트랜스퍼 성능에 대해서 그 5가지 태스크를 이제 하면서 성능을 매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모델은 크게 이미지 인코더랑,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인코더랑, 그 다음에 마스크 디코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인코더는 MA 방식으로 프리트레인된 VIT의 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 디멘션은 VIT가 이제 16배로 줄어든 걸 사용을 해서 256by 64by 64짜리 이제 이미지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임베딩을 뽑는 거는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만 연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프롬프트가 계속 추가될 때는 뒤에 이제 디코더만 계속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 인코더이고요. 프롬프트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포인트랑 박스랑 텍스트로 구성되는 스파스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의미하는 dense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프롬프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풋 마스크가 그 컨볼루션을 통과하기 전에 인풋 이미지 대비해서 4배 줄어든 레졸루션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레졸루션이 여기서 이제 1024x1024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이 굉장히 레졸루션이 높은데 레졸루션 높은 거를 그냥 1024x1024로 크롭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 대비해서 4배 줄어들었으니까 1x256x256짜리가 들어가서 두 개의 스트라이드 2를 가지는 컨볼루션을 통과를 하고요. 그래서 채널이 4랑 16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그 채널 디멘션을 256으로 늘려서 256 64 64의 디멘션을 갖게 됩니다. 얘는 이제 앞에서 이미지 인베딩 뽑았던 거랑 이제 디멘션이 똑같기 때문에 마스크 프롬프트는 연산을 이미지 인베딩하고 그냥 더해버립니다. 엘리멘트 와이드 썸을 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스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포인트랑 박스랑 텍스트 모두 256 디멘션을 가지는 벡터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같은 경우는 foreground인지 background인지 가리키는 이제 256 디멘션짜리 러너블 인베딩이 있고요. 거기 위에 그 포인트 로케이션을 나타내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6 디멘션이고, 그다음에 박스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다른데, 이제 얘는 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탑 레프트 코너가 있고 바텀 라이트 코너가 있고, 걔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총 두 가지의 인베딩 페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탑 레프트 코너라고 치면 탑 레프트 코너임을 가리키는 러너블 인베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진 거, 그 다음 바텀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해서 두 가지의 256 디멘션짜리 페어 인베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텍스트는 간단하게 그냥 그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디멘션을 뽑는다라고 논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클립뿐만 아니고 어떤 텍스트 인코더든 간에 그냥 러너블 인베딩 뽑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크 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디코더는 조금 자세하게 보면 앞에서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서 처리된 인베딩이 256 by 64 by 64인데, 여기서 이제 어텐션 연산을 하기 위해서 64의 제곱에 256짜리 벡터 디멘션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웃풋 토큰하고 프롬프트 토큰이 있는데, 프롬프트 토큰은 앞에서 나왔던 그 스파스한 토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56짜리 디멘션짜리 토큰이 총 n개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웃풋 토큰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제 생각에 이 아웃풋 토큰이라는 게 논문에 엄청 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 끝에 이 IOU 프레딕션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산을 진행을 할 때 셀프 어텐션을 일단 그 토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n 플러스 1 by 256 디멘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토큰 인베딩과 이 이미지 인베딩 간의 포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n 플러스 1 by 256자의 디멘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MLP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MLP는 256 디멘션에서 2048 디멘션으로 갔다가 다시 256으로 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디멘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쿼리가 이미지가 되고 키밸류가 토큰이 되어서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 인베딩을 업데이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얘랑 똑같은 디멘션 256 by 64의 제곱에 256 디멘션짜리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다시 조작을 해서 256 by 64 by 64짜리로 다시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총 이제 레이어가 2개 있어서 2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여기
2x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이 트랜스포즈 하는 컨볼루션이 두 개가 있다라는 소리고 4배 업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디멘션 256에서 32로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64 하이트 위드였던 게 256으로 다시 맞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뽑았던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64의 제곱 256 디멘션짜리 벡터랑 그다음에 토큰 이 m by 256짜리 디멘션을 또 다시 크로스 어텐션을 거쳐가지고 m by 256짜리의 차원이랑 그다음에 1 by 256짜리로 이제 찍게 되고요. 그다음에 MLP를 거쳐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에서는 마스크를 3개 프레딕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MLP를 3개를 넣어서 마스크를 3개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N발 32짜리 3장짜리 이제 마스크, 그 3개에 대한 마스크가 있고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3개짜리를 기존에 뽑았던 이 마스크 인베딩이랑 다 프로덕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N발 256 256짜리 마스크를 3개를 뽑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MLP가 최종적으로 디멘션이 3으로 이제 맞춰져서 IO 스코어를 마스크 전체 이제 마스크 맵마다 하나씩 뽑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IOU 스코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IOU 스코어 자체를 프레딕션 하는 겁니다. 논문에서 나왔던 거는 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런 스코어 같은 거를 매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IOU 프레딕션 헤드를 따로 뒀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얘는 이제 스코어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가 있었고 모델이 뱉은 마스크가 있으면 그 사이에 IOU를 매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IOU랑 그다음 얘 헤드가 매저한 IOU랑 MSE 로스를 재서 이 프레딕션 헤드라는 것 자체가 어떤 마스크를 뱉었을 때 그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 원바이 스트링 네. 세 가지 마스크가 나왔어요. 원바이 스트링 네. 4. 네네. 벨트랑 팔트, 네네, 서팔트. 이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3개가 아니고 뭐 여러 개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아웃풋 토큰이 IOU 스코어에서 쓰인다고 했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추측한 거라서요. 실제로 좀 코드를 보고 n 플러스 1짜리의 최종 그 토큰이 있었는데 그 토큰에서 이만큼은 그 마스크를 프레딕션 하는데 사용되고 이만큼은 그냥 IO 스코어를 매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토큰은 그냥 디자인 트랜스폼에서 클래스 토큰. 네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이 마스크 아웃풋을 3가지를 동시에 내뱉게 되고 로스 매저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로스 값을 가지는 마스크에 대해서만 백프로파게이션 해주십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테스트랑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쌤은 이제 총 3단계로 구성되는 데이터 엔진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제안을 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어시스티드 매뉴얼 스테이지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쌤이 먼저 기존에 존재하던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을 진행을 하고 학습된 모델로부터 마스크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직접 어노테이터들이 저희가 실제로 데모에서 쓰는 것처럼 브라우저 같은 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레이즈하고 뭐 찍고 하는 그런 툴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리파인을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포인트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수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세멘틱한 정보를 어노테이터들한테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 종류까지는 세그멘테이션 하고 어떤 물체는 하지 마, 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라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총 이제 6번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6번 수행할 때마다 리파인된 데이터로 다시 학습하고 다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6번 이터러티브하게 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과정에서 4.3 밀리언짜리 마스크랑 120K짜리 이미지를 가진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제가 중간에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몰라가지고 네네. 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스크에 대해서 백프랍 할 때 로스가 제일 낮은 거에 대해서 백프랍 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그 어노테이터가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네.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세미 오토매틱 스테이지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샘 모델의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어떤 마스크를 리파인하는 과정 없이 기존에 어떤 어노테이션이 되었던 마스크가 있고, 어노테이션이 되지 않았던 마스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바운딩 박스 디텍터로 찾는다라고 하고요. 어노테이션이 되지 않은 마스크에 대해서만 어노테이터들한테 채워 넣어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워 넣은 그 마스크를 가지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5번 이터러티브하게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마스크가 5.9 밀리언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총 180K의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0.2 밀리언 마스크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마스크가 1.1 빌리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많은 마스크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노테이터 없이 그냥 쌤이 다 이제 마스크를 생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델에다가 프롬프팅을 할 때 32 by 32 레귤러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냥 그 32 by 32 간격으로 포인트를 그냥 다다다다 박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마스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32 곱하기 32짜리 그리드에서 3개씩 이제 마스크가 나오게 되게 될 거잖아요. 그 3개의 마스크를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장 컨피던트한 마스크만 뽑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테이블한 마스크만 골라낸다라고 이제 논문에 언급되어 있는데 0.5 마이너스 델타에서 0.5 플러스 델타 사이의 그 probability 맵을 이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스크가 거의 변하지 않는 그 마스크 probability 맵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스크들만 뽑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랜덤네스를 많이 가진 마스크들을 솎아내려는 단계인 건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세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를 걸러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 맥시멈 서프레션을 거쳐서 두플리케이트 되는 마스크들을 다 필터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의 마스크 맵을 생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해서 11밀리언짜리 이미지랑 1.1 빌리언짜리 마스크를 가진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세미 오토매틱한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풀리 오토매틱한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얻게 되었는데 실제 모델을 학습할 때는 성능을 메저를 할 때는 그 마지막에 얻은 풀리 오토매틱한 이미지로만 학습을 한 모델의 성능을 이제 그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제로샷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 5가지 테스트를 수행을 했고요. 얘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싱글 포인트 밸리드 마스크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포인트를 하나 딱 찍는 그런 이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 저희가 이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했던 거랑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4개 테스트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랑 조금 거리가 먼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 4, 5번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low level image understanding부터 high level image understanding까지 테스트를 이제 거쳐가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제로샷에서 낼 수 있는지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로샷 싱글 포인트 밸리드 마스크 이밸루에이션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진행할 때 그냥 싱글 포그라운드 포인트 하나 딱 찍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의 모든 어떤 가능한 마스크가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을 거잖아요. 딱 하나의 그라운드 트루스만 그 리진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을 하나 딱 찍은 다음에 그 프레딕트된 마스크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비교를 해서 그 IOU 스코어를 매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MIOU 스코어 자체가 뭔가 좀 매트릭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휴먼 스터디를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앰비규이티가 있어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MIOU가 낮아도 루지너블한 마스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먼 스터디를 실제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샘플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의 샘플 부분을 이제 샘플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제로샷 트랜스퍼를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바가 있고 그 서클이 있는데 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제로샷으로 하나 딱 찍고 앰비규어티가 있는 상태에서 가장 그냥 스코어가 높은 거랑 그러니까 most confident한 스코어 마스크랑 GT 간의 IOU를 매저한 값을 나타내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은 기존의 RITM이라는 그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기는 하는데 뭐 시티스케이프라든지 디램 같은 뭐 이런 데이터셋에서는 조금 뭐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능이 안 좋았던 것 자체가 이 모델이 그 마스크를 총 3개를 뱉기 때문에 앰비규이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논문에서 실제로 하나 더 수행한 거는 오라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3개를 뽑았을 때 그 마스크 3개 중에서 가장 그라운드 트루스랑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OS 스코어가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성능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성능이 모두 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왜 했냐라고 생각을 하면 총 3가지 마스크가 있는데 자기들한테 너무 불리한 셋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3가지 안에 무조건 그 기존 모델 대비해서 마스크 리즌이 더 리즈너블한 마스크가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오라클 실험을 진행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뭐 휴먼 스터디 진행했을 때 싱글 아웃풋은 오라클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쌤은 오라클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해서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성능이 좋았다를 주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레전드의 넘버 오브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를 찍는 게 여기에서는 저희 방금 한 거는 이제 싱글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밸루에이션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포인트 숫자를 늘려가면서 진행을 했을 때는 그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 성능과 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쌤이 어떤 앰비규이티가 큰 셋업에서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해서 좀 더 이제 잘하는 그런 모델임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로샷 엣지 디텍션이랑 테스트도 수행을 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의 16x 16짜리 레귤러 그리드에 포어그라운드 포인트를 넣어서 16x 16x 3 해서 총 768개짜리의 마스크를 프레딕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스크에다가 NMS를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리던던트한 마스크를 다 제거를 하게 되고 그 위에 서블 필터를 적용을 해서 엣지를 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엣지 NMS까지 진행을 그랬을 때 기존의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에 대비해서 얘는 이제 엣지 디텍션에 대해서는 새로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엣지를 잘 딴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라운드 트루스랑 조금 다르게 이제 엣지가 좀 더 많고 선이 많죠. 그래서 근데 얘는 이 논문 제로샷 익스페리멘트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기존의 어떤 데이터셋 여기에 나오는 뭐 BS, DS 500 같은 엣지 디텍션 데이터셋 같은 그런 데이터에 있는 바이어스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엣지가 기존 데이터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음은 제로샷 오브젝트 프로포저인데요. 논문에 굉장히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오브젝트 디텍션 모듈을 붙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어, 그런 식으로 오브젝트 프로포저를 뽑았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마스크가 나올지 수가 이제 가늠이 안 잡혀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튜닝을 좀 진행을 해서 1000개 정도의 마스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튜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포인트 그리드의 개수라든지 뭐 논맥시마 서프레션의 스트레스홀드 같은 거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실제로 마스크를 뽑았을 때 결과값이 기존에 당연히 이제 그 베이스라인 모델 성능 슈퍼바이즈된 그 모델 성능 대비 좋지 않았지만 뭐 휴먼 스터디에서는 뭐 좋았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로샷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아까 그 컴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쌤을 어떤 전체 large 시스템 안에 한 모듈로 이제 여기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 그 오브젝트 디텍터를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디텍터로부터 받은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그 프롬프트 바운딩 박스를 쌤에다가 집어넣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퀄리티티브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으나 이거 마찬가지로 뭐 휴먼 스터디를 진행해봤을 때 데이터셋 바이어스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기존 VITF보다 더 바운더리 자체가 좀 더 이제 스무스한 좋은 바운더리를 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제로샷 텍스트 투 마스크인데요. 아까 프롬프트에서 그 텍스트, 프리폼 텍스트 자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테스트이고요. 그래서 잠깐 보면 데이터 엔진에서 세컨 페이지까지의 그 뽑았던 생성했던 그 마스크를 가져와서 최대 2배까지 스탠딩 한 다음에 336 x 336짜리로 이제 크롭한 이미지를 클립 이미지 그 인코더에다 태워서 넣은 그, 트랜스포머, 잠시만요. 제가 논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뽑은 그, 인베딩을 아까 그 마스크 디코더에서 앞단에 그 레이어 뽑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뽑아서 나온 거를 프롬프트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 일단 하이 레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텍스트 인코더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는 텍스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넣어서 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서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미지랑 텍스트는 클립 인베딩 상에서 온라인이 이미 맞아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에는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집어넣는다라고 논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샷 텍스트 투 마스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태스크랑 달리 트레이닝 과정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아까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 인코더도 가능한다고 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트레이닝 시에 이미지만 들어가면 텍스트 그 인플러스 때 그 클립 말고 텍스트만 본 텍스트 인코더에 인베딩을 넣으면 잘 되는지. 음, 어, 얘는 클립을 사용한 상황에서만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끝인데요. 그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말고 클래스 정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 모델 자체가 어떤 representation 상에서 세맨틱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걸 프루빙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익스플리트한 세맨틱 슈퍼비전이 없이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마스크를 크롭을 해서 인베딩을 이제 그 마스크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이 마스크랑 가장 시밀러한 그 마스크를 찾아라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과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마스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쌤이 어떤 별도의 어떤 클래스 정보나 세메틱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트 애니띵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빌드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이긴 한데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만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 이미지 세그멘트라는 테스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 테스트에만 이제 그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이제 모듈러하게 라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흔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NLP에서 말하는 그런 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인코더를 MA 같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인코더를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카파빌리티는 그 뒤에서 이제 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수행을 할 때 그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에서 나오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클립이 달미2 같은 데에서 어떤 컴포넌트로 작용을 하듯이 이 쌤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자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미테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실제로 데모를 찍어보면 정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인터랙티브한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포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앰비규이티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기존의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들이 얘를 아웃퍼폼 한다라는 것도 리미테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앞에 있는 이미지 인베딩을 미리 처리를 해놔야지만 리얼타임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마스크 태스크 자체가 얘네도 이제 언급을 하기로는 익스플로레토리한 태스크이다. 자기네들도 아직 많이 디벨롭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퍼더 스터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만들고 싶었다. 더 태스크를 디파인하고 데이터셋을 빌드하고 모델을 디자인함으로써 했다. 네, 세미나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